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너입니다. 네, 망작 영화들 순위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위는 제가 임의로 매기는 거고요. 지금 생각나는 대로 10작품을 얘기할 겁니다. 아무 대본도 없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할 거고요. 제가 언급했던 작품 그리고 제가 리뷰했던 작품들 중에서 뽑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리뷰를 아직 안 한 얼굴 없는 보스라든지 이런 작품들은 빠진다는 거,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국내외 가리지 않고 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를 망친 작품 10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위입니다. 10위는 바로 이시영 주연의 언니죠. 네. 이 이시영 주연의 언니는 올해 1월 1일에 개봉했다는 점에서 더 나빠요. 왜냐면 올해 시작이, 2019년 시작이 망작으로 시작한 겁니다. 언니로 시작한 겁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시영에게 실망하게 됐던 작품이기도 하죠. 정말 원피스, 빨간 원피스에 빨간 하이힐을 신고 남자들과 격투를 벌인다고 하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장르가 존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되게 처절하게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데, 흔히 말하는 제가 성난 암소라고도 표현을 했죠. 여자 마동석 느낌으로 이제 조폭들 다 패고 다니는 그런 느낌이기는 한데, 사실 비슷한 웹툰이 있어요. 뭐 이거는 약간 장르는 다르긴 하지만 희나리 작가의 잔인한 축제라는 웹툰이 있는데, 거기서도 비슷하거든요. 이제 여성이 혼자 폭력으로 자기한테 이렇게 한맺히게 했던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그런 내용인데, 일단 언니는 액션이 그렇게 처절하지가 않아. 마지막에 이제 많은 조폭들에게 둘러싸여서 공격을 당하는 이시영의 모습은 너무 흔해 터져가지고요. 차라리 조금 더 고강도의 액션을 보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리 많은 쓰레기들이 있다고 해도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시영의 여동생에게 가한 그 무수히 많은 범죄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 전시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말이 돼? 라는 생각이 계속 나오는 이시영이 주먹으로 조폭들 다 쓸어버리는 영화 언니. 네, 언니가 10위입니다. 세상에 이게 10위입니다. 자, 9위에 들어갈 작품은 외국 작품을 하나 섞어 넣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올해 나온 외국 작품 중에서 좀 아니다 싶었던 작품들은 여러분도 많이 동의하는 작품들이 많이 있겠지만, 더 보이라든지 명탐정 피카츄, 고질라, 킹 오브 몬스터, 이런 작품들이 좀 되게 아쉬운 영화들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한 작품만 꼽아라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한다면 저는 헬보이로 꼽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장면들은 되게 좋았어요. 바바야가 나오는 장면들, 이런 부분들은 좋았는데, 그 외에 나머지 장면들은 철저하게 망가진, 그야말로 어떤 졸작 오브 더 졸작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영화였습니다. 도대체 헬보이라는 이 영화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전에 나왔던 헬보이 시리즈가 정말 좋은 작품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타까웠던 작품. 더보이도 안 좋았어요. 네, 저는 둘 다 안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나마 샤잠은 좀 웃기는 게 좀 있었던 것 같고, 저는 캡틴 마블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올해 외국 영화는 물론 좋은 영화들, 항상 외국 영화는 범람이었지만 좀 안 좋은 영화들도 많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끝판왕은 좀 뒤에서 나오시겠죠. 아직 우리는 9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네, 8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8위는 이제 비스트. 네, 비스트를 꼽지 않을 수가 없죠. 네. 정말 유재명 배우가 나왔는데 이렇게까지 재미없는 영화는 처음이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작품이 바로 비스트였어요. 보는 내내 충격적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안타까운 그런 영화였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위 비스트고요. 7위는 롱 리브 더 킹 목포 영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김래원 영화죠. 있을 수 없는 그런 선거운동을 보여주는, 조폭이 선거운동을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농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조폭이 선거운동을 해서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서는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조폭이 개가천선한다라는 어떤 조폭 판타지를 다루고 있는 거죠. 조직폭력배이지만 되게 정의로운 마음을 갖고 있고 내 여자에겐 따뜻하고, 그리고 정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조직폭력배의 단지 뭔가 친구를 잘못 만나서 어쩔 수 없이 조폭을 했었나 보죠? 참 어이가 없습니다. 보는 내내 허탈한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던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롱 리브 더 킹 목포 영웅을 저는 7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위 걸캅스. 끔찍한 작품이죠. 대단히 재미없는 영화예요. 뭐라고 해야 될까? 웃기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코미디가 안 터진 건 아니야. 저는 수영이 나와서 이렇게 키보드 막 두드릴 때 웃겼어요. 그 허술함에 어떻게 저렇게 허술할 수가 있지? 하는 부분도 참 웃겼고, 그 다음에 어떤 이성경 배우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아니었나. 물론 이제 액션 역을 연기를 하느라 너무 힘들긴 하겠지만 정말 너무나 어울리지 않았어요. 진짜 이성경 배우가 너무나도 그 얇아서, 팔이나 이런 게 너무 얇아서 도저히 어떻게 사람을 제압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 치한을 제압하는 이런 장면들, 굉장히 이 영화의 어떤 한계를 보여주는 장면들이 아니었나. 그 다음에 이제 마약을 하고 있는 애들을 잡으러 간다라는 이런 이야기, 너무나도 눈에 훤히 보이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정말로 답답했다. 걸캅스, 흔히 우리가 걸복동이라고 불렀던 그런 작품이죠. 와, 고작 10편 안에 우겨 넣으려니까 지금 뭐 후회되네요. 10위랑 9위를 빼버려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벌써 5위입니다. 네, 5위는 또 뺑반 언급하지 않을 수 없죠. 뺑반은 정말 그 희대의 명대사가 있어요. 류준열이 조정석에게 하는 대사죠. F1을 무시하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트랙에서 기계발로 순위 먹이는 그런 경기 아니냐고. 나는 공도에서 달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웃음밖에 안 나오는 그런 작품이죠. 네, 어떻게 그런 대사를 쓸 수 있었을까? 저는 포드 V 페라리라도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감정이 듭니다. 특히 이제 그 레카 기사들이 출동하는 장면에선 정말 큰 웃음, 빅 웃음, 빅재미.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차에 치여서 죽는 장면. 그런 장면들에서 나오는 그 어떤 허술함, 정말 대단했어요. 총을 맞췄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공효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거는 정말 아니었다 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 네, 뺑반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위로 가나요? 네, 4위는 또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 있죠. 네, 불닭볶동면. 그야말로 지금까지 나왔던 그 브라이언 싱어의 어떤 엑스맨 리부트의 세계를 처절하게 박살내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엔딩 장면에서 하늘을 날아가는 피닉스가 정말 와, 오렘에도 저것보단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찮았던 작품. 이게 엑스맨일 리 없어요. 엑스맨 시리즈를 그냥 죽여버렸죠. 다크맨이래. 그리고 이게 너무 슬픈 게, 저는 솔직히 제임스 맥커보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프로페서 X를 다시 볼 수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마이클 패스벤더도 너무 좋은 배우인데 이런 배우들이 만들어낸 이 이야기를 다시 볼 수 없다는 게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엑스맨 다크 피닉스도 희대의 명대사가 있죠. 네, 제니퍼 로렌스가 외쳤던 엑스 워먼. 정말 답답했어요. 게다가 이제 액션 장면은 스몰빌보다도 못한 그런 느낌이었죠. 어떻게 무능력한 사람이 이제 연출을 맡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보여준 엑스맨 다크 피닉스를 4위로 꼽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제 벌써 4위인가요? 남은 작품이 3개밖에 없나요? 와, 이거 큰일 났는데? 3위는요, 진짜 여러 작품, 정말 뭐 0.0 메가헤르츠도 있고요. 너무 정말 이상한 작품들이 많은데 저는 사자를 꼽도록 하겠습니다. 변신도 꼽고 싶어요, 진짜. 정말 그 변신 같은 영화.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불주먹 에이스가 그 프리더 제3형태를 때려잡는 그런 이야기였잖아요. 중간까지는 말도 안 되는 엑소시즘 이런 거 하다가 주인공이 이제 과거로 가서 아버지의 환영을 봅니다. 아버지를. 이거는 거의 그 김두한급이죠. 김자진 장군이 나와서 두하나 일어나 두하나 막 하면은 이제 아버지 버프를 받아서 구마적으로 이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불주먹 에이스로서 이제 모든 걸 파괴하는 이런 장면들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당하게 마치 마블 영화처럼 2부를 예고하는 그런 어떤 패기, 이런 패기들이 좋았기 때문에 저는 사자야말로 정말 큰 웃음을 준 작품이 아닌가. 그리고 변신도 함께 보시는 게 좋아요. 변신 0.0 메가헤르츠 정말 대단한 작품들입니다. 요거 묶어서 3등으로 할게요. 보는 내내 내가 이걸 보고 있다는 사실이 무서운 그런 영화였습니다. 네, 리뷰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차상 하나 넣을게요. 타짜. 네, 타짜 원아이드제. 조회수가 130만이나 나왔던 작품인데 사실 5위권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타짜 원아이드 잭은 그나마도 기승전결이 있다는 측면에서, 물론 중간에 액구가 도대체 왜 그렇게 죽었나, 마지막 엔딩은 진짜 말도 안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거나
기승전결은 존재한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얘기할 영화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타짜는 그래도 카드는 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얘기할 두 작품은 사실 우열을 가리기 힘든, 타짜로 치면 카드조차 치지 못하는 그런 작품이죠. 바로 2위는요, 네, 얼마 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캐츠. 톰 호퍼 감독의 캐츠. 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나의 비위는 어느 정도인가, 나는 어느 정도의 역겨움을 견딜 수 있는가, 자기 자신을 향한 도전을 하게 만드는 영화였다. 그 다음에 다른 걸로는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스토리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서사라는 것이 전혀 부재한 영화, 그리고 이제 바퀴벌레를 잡아먹을 때의 그 어떤 끔찍함, 역겨움, 이런 것들이 나오는 영화이기 때문에, 게다가 엔딩에서의 그 충격까지 더하면 캐츠는 가히 사람들에게 영화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런 작품이에요. 도대체 내가 그동안 사랑했던 영화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정말 압도적인 망작이다. 톰 호퍼 감독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작품 캐츠입니다. 1위도 될 수 있었던 작품이에요. 이 영화가 없었다면 말이죠. 자, 대망의 1위.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배하십시오. 네. 자전차왕 원복동. 사실 올해 자전차왕 원복동을 넘을 만한 영화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망작계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캐츠가 나왔기 때문에 양대산맥인 거지. 작년에 2017년에 이제 리얼이 등장을 하면서 리얼만한 망작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는가. 리얼과 상대를 하려면 과거의 망작들을 소환해야 된다. 뭐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이라든지 클레멘타인 이런 영화들이랑 대결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시대를 뛰어넘은 망작이었는데 나와버렸죠. 생각보다 빨리 나왔다. 그게 바로 자전차왕 원복동. 특히 이제 정지훈님의 술 한잔 했습니다. 네, 라는 그 어떤 명문으로 더 유명해진 작품이기도 했죠. 이범수가 외쳤던 복도가 지금이야! 라는 대사가 잊혀지지 않은, 뇌리에서 헤어나지 않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제 또 원복동의 필살기, 이제 안장에서 엉덩이를 떼고 달리기. 네, 요 어떤 필살기가 나올 때 정말 사이버 포뮬러의 리프팅 턴에 준하는 그런 기술이잖아요. 거의 제로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재밌었다. 역시 원복동과 캐츠, 양대산맥이 올해의 망작을 얘기할 수 있는 작품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어떤 큰 웃음, 빅웃음, 빅재미, 조롱하는 재미를 주게 만들었던 영화들을 10편을 꼽아봤네요. 저는 그러면 다음 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의 마무리 잘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